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이유 중동 문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지입니다. 그럼 먼저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장님의 개회사로 이번 세션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His Excellency 대사님, 덴마크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이유 중동 문제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자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메나 관련한 회의를 2015년부터 매년 주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면으로 인해서 올해는 제주에서 라운드 테이블로 조금 소규모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에는 모두가 다시 큰 규모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전폭적으로 이 회의를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정세의 지형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세는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영내 다이나믹의 변화가 점점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랍 정상화 협정이 있었고 또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중동 정세에도 변화가 있고 이러한 핵 합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팔 긴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정세 변형과 함께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서 영내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나 국가들, EU, 국제사회, 한국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곳의 불안은 결국 전 세계 불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오랫동안 메나 국가들과 굳건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공중보건부문 또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한국은 3억 달러치의 필수 제품들을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질병 예방 차원의 도움도 드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라든지 다른 모바일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한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서 예멘과 팔레스타인에 2,100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움들을 통해서 영내의 평화들이 계속해서 메나 지역에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럽의 파트너들과도 이러한 취지로 함께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나 지역의 안정성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했고 빈에서도 핵합의 관련한 회의들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란 핵 합의가 다시 성공으로 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우리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이익과 또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위해서 애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의 이웃 국가들과 함께 메나 국가들 관련 이슈들의 입장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열려서 메나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깊이 있는 토론과 아이디어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Ko, for 훌륭한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덴마크의 대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Gentlemen, Ko, panelists from Korea and Europe, and dear participants, please let me extend my 오늘 이 한 EU 중동 문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 정세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 포럼을 주관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를 대신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EU와 ROK의 관계, 특히나 메나 지역에 있어서의 이 관계는 그 포맷에서는 소규모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제주 포럼에서 라운드 테이블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선 포맷의 일환으로 다시 ROK와 메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메나 지역이 경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 그리고 EU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 그리고 EU와 대한민국 모두 지역 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향후 더 긴밀한 협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 번영을 위한 이 제주 포럼의 주제는 더없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아시아에서도 또 그 중동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이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고 메나 지역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중동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GCC 국가 같은 경우에도 예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깊이 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엔나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이 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BOA를 통해서 EU가 중요한 역할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속해 나갈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이란에서 지난주 실시된 대선 내용, 그 결과를 앞으로 주의 깊게 반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EU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EU는 백 박사님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메나 지역에서
포용적이고 관여 정책을 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EU 국가들과 이러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MDRCR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 나갈 예정이고요. 첫 번째 인적 개발, 그리고 지배 구조, 번영, 디지털 전환, 그리고 평화와 안보, 기동성 확보, 그리고 그린 전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EU는 모든 협력 국가들과 중동 지역도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해결해 나갈 문제이고요. 그리고 JCPOA에 있어서도 그 협상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 지역 내 EU의 이러한 예멘과 관련된 해결 방안에 대한 기여도도 그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다 심도 깊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활발한 참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안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히브레 대학 트루만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를 역임하시고 현재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인남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Good afternoon.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특히 지난 몇 주간에 많은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수반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란 핵합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중동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어떤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EU에 계신 유럽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접속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접속 중이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그러면 훌륭한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인 박현도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의 유로메나 연구소의 연구 교수님이시고요. 캐나다 맥길에서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이란에 가셔서 이슬람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현도 교수님께서 바로 메나 관련해서는 탑인 전문가가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7분 이하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원래보다 조금 오늘 더 시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 포럼 뿐만 아니라 외교부 관계자분들께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지금 갈림길에 선 이란입니다. 최근 이란에서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라이시 대통령님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이란 대선에서, 그리고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트럼프 행정부의 레거시가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지만 나이트메어, 악몽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국가에 있어서는 악몽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 더욱 그러했고요. 이란 국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제재로 압박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경에 이를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17년도와 2020년도에 했던 국회 선거에서도 그 결과로 인해 굉장히 큰 개혁적인 측면에서 변혁이 있었죠. 모든 것이 다 루하니 정부 때문이다라는 원성이 높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과 2020년 간의 차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여성분이 지금 플래카드를 들고 있으시죠. 30+17이라는 의미인데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30명 그리고 테헤란 정부와 관련된 자신들의 의견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30+17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원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었었죠. 2016년도 이 의회 선거에서요. 그리고 2017년도에 루하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과 함께 관여 정책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JCPOA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이번 선거는 그때 선거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 의회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원칙이 영어로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죠. 그 보수적인 강경파들이 큰 힘을 얻었었고 2021년 대선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원칙주의자들이 그 힘을, 권력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선거율도 굉장히 낮은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말이죠. 굉장히 실망하고 이러한 감정들이 투표 결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로메니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대선 결과는 자유주의 세력에게 국가를 팔지 않겠다라는 의식을 가진 것들이 드러난 선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중도주의자들 2월 개혁 상황의 언론에서 지금 게재한 사진인데요. 하산 호메니와 자리프가 지금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승리를 해야만 자신들의 의지가 천명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중적인 인기를 좀 내세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서 원칙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주장,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장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개혁을 하자라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라이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련된 어떤 교육 관련된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지 않는 문제 또한 라이시 새 정부를 관련해서 좀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라이시 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본인의 대중성을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빈자들을 위해 경제에 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라이시 새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서로 화해를 통해 정치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개혁주의자들이 대선에서 패배했는가? 이를 거의 개혁주의자들의 자살이라고도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개혁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땐 핫한 일을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인가? 아니면은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측면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개혁주의자들이 대선에 실패하지 않은가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누가 그럼 차후 대법원의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자명한 것은 인터뷰에서 보면 새 대통령 선출 당선인이 이란이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서의 프락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동일한 외교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방의 많은 분들이 국가 카운슬러 NAK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에서 거의 권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SNS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탈시간적인 문제로 여기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브리엘 무니엘라 피넨스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대외관계청에서 아라비아 반도 이라크 지역 정책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터키 주재부의 공관 차석으로 가 계셨고요. 여러 가지 칼럼을 중동 관련해서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 거죠? 10시 48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불안정성이라든지 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위기가 이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이라든지 에너지라던가 또는 우리 안보 관련해서도 여러 행위자들이 이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걸프와의 협력도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걸프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나 지역 모두를 아우르고 있고 또 서아프리카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 지역의 아프리카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중동 지역의 정세 변형이 EU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센세이셔널한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젊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미션 35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런 운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다각화를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소탄소 등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익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관심을 발전시켜서 여러 국가들에 퍼져 있는 회사들의 파트너십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에게 우리는 굳건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넘게 저희가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아부다비라든지 쿠웨이트 내년에는 아마도 인샬라를 외치면서 저희가 저희의 의도대로 이 프로젝트들이 재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관적인 차원의 협력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 지역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자적인 관여와 관계들을 계속해서 협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CC 국가들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포지션이라든지 아프리카와의 서밋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또 제도적인 차원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GCC와 함께 협정 등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들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글로벌 어젠다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타개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국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코백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 커미션이 그 백신을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 이코노미, 디지털 경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그 걸프 협력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 걸프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협력을 하면 테러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외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호작용과 또 대화를 통해서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갈등 협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지역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초반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대화를 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지역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행위자들도 함께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JCPOA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큰 걸프 지역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JCPOA가 물론 우선순위입니다만 지역 차원의 또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걸프 지역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안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수년간 이라크 안정화에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경제, 국가, 보건, 전염병 모든 것들에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에서 모여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강력한 연대를 위한 그런 의지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또 10월에 조기 선거가 이라크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듯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라크의 안정세를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책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당국들이 최근에 하려고 있는 노력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안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일인데 바로 예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인 비극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비극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든지 인도주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본적인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행위자들도 더 함께 모여서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대륙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현안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노력들입니다. 유남이라든지 EU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지원책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씀이 되게 많지만 여기 또 오신 분 중에 카린 카트러터가 계시니까 이분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GCC 국가들과 또 이라크, 예멘 갈등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은 더 많은 이야기는 Q&A 세션으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은비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김은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비 교수님은 국방대 부교수로 부임을 하셨고요. 육군 소령이십니다. 현역이시고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해서 논문을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서에서는 잘 살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백악관이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따르면 키워드는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이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납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족주의가 늘어나고 민족주의가 증가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쟁 구도가 강화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가치를 좀 더 고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그리고 그를 넘어선 국경을 넘어선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미국에 있어서의 글로벌 파워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 왕국과 그 관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경쟁 구도 하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그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군은 지금 센트럴 지역에서의 그 작전 관련된 역량도 강화시키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과의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고요. 미국은 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에 있어서도 예멘 내전 관련돼서 조금 관계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말 카쇼크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우디 왕국과는 가치를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든 정부 행정부의 해외 대외 정책이 이스라엘 국무총리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JCPOA를 재협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란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국은 지금 하이팜에 항만에 큰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향후 JCPOA에 대해서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더라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강성 대통령이 선출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 새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전 행정부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JCPOA를 부활시키는 데 대해서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과는 대비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저는 이 JCPOA가 다시 재비준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중동의 중국의 접근도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복하지 않을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지, 만약에 JCPOA가 설명이 된다면, 비준이 된다면 그러한 향방도 좀 불투명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관련 문제도 그 원인이 되는 부분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결부가 되어서 이 부분도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내에서 지금 중국이 순위 국가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린 카트러터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외교 관계에 대해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란 TF 정책 분석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EU의 역할이 미국과 중동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이란 핵 합의가 다시 재개되고 잘 진행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지인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란의 선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비엔나에서는 요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란 핵합의를 다시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EU가 이란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한 EU와 이란과의 관계는 어떤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간입니다. JCPOA의 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JCPOA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담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핵 확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조약입니다. 또한 UN 안보리 결의안 2031호를 다루고 커버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참석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JCPOA는 공동위원회와 또 지배구조가 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월 이후에 저희는 비엔나에서 JCPOA에 관련 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15일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IAEA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비엔나가 더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미국의 대표단도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었고요. 또 아주 긴밀한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역시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JCPOA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란과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2015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모사단 에르기니가 이란과의 협력을 더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9명의 EU 집행관들을 모시고 갔는데 에너지, 교역이라든지 농업 이런 부문의 집행관들, 즉 장관님들이 이란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대화에 함께 함으로써 양자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협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JCPOA와 유사한 그런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똑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도 양자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자리프 외무부 장관과 또 에르기니 EU 대표단장도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목표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을 좀 더 촉진하자라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덴마크 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수단이 필요합니다. EU의 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란을 향후 7년간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란이 여러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EU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이란에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EU 대표부 대사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홍수가 있었고 지진에 취약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란은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또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또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화입니다. 이란과 또 지역의 행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중동 지역의 위기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JCPO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JCPOA를 되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 2015년에 우리가 고안했던 이 JCPOA에 다시 돌아와서 2018년까지 이 합의를 끝내려고 했던 이것을 저희가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제재들이 이 기간 동안 완화가 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제재들이 많이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약입니다. 전 세계 안보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핵국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결과가 좋은 외교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어가 끊겨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는데요. 제 스스로도 지금 제 말이 잘 들리지 않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가 끊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양측은 계속해서 신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랩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이 균형 잡힌 종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슈를 포함을 하고 핵심적인 이슈들을 함께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씀이 더 많지만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발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저희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주스트 힐터만 프로그램 이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힐터만 프로그램 이사님은 지금 국제위기그룹에서 프로그램 이사님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인권 문제라든지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사님, 지금 브뤼셀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6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다시 설정해 냈군요.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가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동 지역 내에서의 어떠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란과의 관계가 좀 변화가 있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레인도 그렇고 수단도 그렇고 모로코도 그렇습니다. 최근 1년 정도 됐죠.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정상회의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을 취하는 중동 국가들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사우디아라비아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이란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아직 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국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면 또 미국이 일반적으로 사실 보호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증자의 역할을 해왔었죠. 이 걸프 지역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기도 했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접근을 해서 그리고 팬데믹 발발 이후에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해줬었고요. 그리고 해양 관련된 문제도 있었긴 했었죠. 그리고 UAE가 굉장히 이스라엘과 강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브라함 협정하에서 그렇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런 중동 정책과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CPOA를 다시 비준하는 것, 이런 것 관련해서 비준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사실 UA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GCC 지역과 다른 관련 주체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의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것은 향후 어떻게 JCPOA가 펼쳐질지에 관한 겁니다. 사실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지역 내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지역 내의 향후 안정과 안보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결정짓는 것이 될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지역 내에서 향후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 패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우리가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만약에 긴장이 좀 더 악화가 된다면 이것이 문제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이 JCPOA를 추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어떤 그런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 지역 내의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발생한 에피소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 예를 들면 미사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란 내에서 다른 핵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란이 이에 대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화약고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행위자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 대화라든지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EU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폭력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이 지역 내의 안정과 평화, 구도가 달성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정이 달성되기 위해서 모두가 협력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미 대선이 일어나서 만약에 또 다른 공화당 출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다은 외무사무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8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관점을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메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중동에 대한 관점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 협력이 바로 한메나 사이의 핵심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는 회원이 되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회원이 되면서 2004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화 유지 활동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든지 같은 국가들의 평화 유지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라든지 IT라든지 여러 난민들을 담당을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 측면에서 2년 전에 했습니다. K-팝 스타인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랍 그룹이 아닌 그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만 2017년에 처음에는 1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영국 언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이 숫자가 5만 명으로 2017년에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메나 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환경이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불확실성 극복을 하고 함께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이스라엘과 UAE의 국교 정상화를 한국 정부는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런 화해적인 기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한국도 이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지난달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이팔 갈등이 바로 지난달에 있었죠. 이 전쟁이 바로 또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이벤트였습니다. 지난 갈등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우려를 표했고 또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 그룹들도 이 사태에 우려를 표현했고 또 이팔 관계가 잘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CPOA 복원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함께 하면서 JCPOA의 복원을 위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핵 이슈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핵 이슈도 저희는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협정 역시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메나 관계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당연히 외교적으로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바라고 또 중동 정책 역시 또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동의 중요성을 오늘 같은 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를 시키고 또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내용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이 세션을 6시 30분까지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저녁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10분 정도를 더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패널 분들이 계시고 또 이 방에는 또 대사분들도 와 계십니다. UAE라든지 이집트, 덴마크 대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사우디에 가셨던 그 대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질문도 없으실까요? 대사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리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Okay.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많은 대사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란과 JCPOA에 관련된 것들이 향후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측면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측면에 있어서도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락시워 대리전으로 발전된 양상이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란의 그 미사일 문제 같은 경우를 볼 때 좀 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마음에 담아 이 지역에서의 상황이 정상화가 될지, 그리고 정상 국가로 복귀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멘 내전 문제라든지 중동 내의 다른 국가들,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루터 대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요. 이란과 함께 이란의 그 지역 내 선동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데 진짜 장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들리십니까?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 내의 JCPOA와 좀 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죠? 맞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가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3가지가 다 지역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JCPOA에서 우리가 비엔나에서 했던 협의들이 다른 이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재에 관련된 이슈에만 좀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외교적인 접근 방식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 그 이란과의 대화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가를 했지만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외교적인 접근 방식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U는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대한의 외교 정책을 활용하여 가장 어려운 파트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너와도 왜 대화를 하지 않냐라는 입장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파들이나 이런 주요 핵 관련 인사들이 이 핵 야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존과 관련이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JCPOA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제 의견이 바로 그러한 이유를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란 정부라든지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핵 문제 관련해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의 통제 문제, 그리고 정권의 유지 문제, 보안 문제, 안보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 핵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JCPOA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패널 분들께 혹시라도 깜빡하신 멘트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aisi would not have 라이시가 당선이 된 이 선거 결과가 아마도 JCPOA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NAC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라이시가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년 만인가요? 16년 만인가요? 드디어 이제 새로운 그 정당의 그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주 강경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지도자가 되고, 또 뜻깊은 그런 소통이 이란 정부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세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수반이 들어서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그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트루터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그 에브라임 라이시 당선자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정책이 이란에게 어떻게 수립이 될지 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비엔나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같은 팀과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 같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함께 안보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다. 헬다마님? 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집트 대사님이 계시죠? 이란이 JCPOA를 2015년에 서명하고 난 후에 오히려 핵을 더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억압 전략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란을 적으로 대하면서 대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핵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그러면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정이 지역적인 상황에서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엔나 대화가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좀 더 폭넓은 대화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아마 다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지역에서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멘, 이라크, JCPOA, UAE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보았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아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꼭 오셔서 제주 평화 포럼에 직접 오셔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세션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의들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3가지 세션이 연이어서 중동에 관련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연속 세션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동 지역의 평화 이슈까지 또 협상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할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혹은 다른 행사에서 다시 한번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세션을 훌륭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세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